도시의 가장 낮은 곳, 지하 4층의 공기는 언제나 젖은 흙과 녹슨 구리 냄새, 그리고 인간의 절망이 섞인 채취로 가득했다. 준호의 집은 하수관이 지나가는 길목에 간신히 매달린 금속 상자였다. 그곳에서 그는 태어난 그대로의 뇌, 진화가 멈춘 1.4kg의 생물학적 회색질을 가지고 20회를 버텼다. 세상은 바뀌었다. 머리 가죽을 찢고 실리콘 칩을 심던 하드웨어의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나노봇의 시대였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혈관을 통해 수십억 개의 나노봇을 뇌로 주입했다. 이 미세한 기계들은 시냅스 사이를 유영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조절하고 인공 양자점을 형성하여 뇌의 연산 능력을 최대치로 확장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확장인이라 불렀고 준호 같은 이들을 원시인 혹은 생물학적 벌레라 불렀다. 준호는 확장인의 세계를 증오하면서 동시에 간절히 원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100만 배의 확장. 그것은 단순히 지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차원이 바뀌는 문제였다. 가난은 지독한 물리적 형벌이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것은 정보의 격차였다. 확장인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순수한 데이터 스트림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다. 준호가 말을 할 때 그들은 그것을 원시적인 소리의 파동으로만 인식했다. 준호는 결심했다. 이 운명을 찢어버리기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도시의 가장 오래된 범죄, 납치였다. 준호는 도시의 심장부, 확장인들이 거주하는 초고층 빌딩군인 아크의 최말단 유지보수공으로 취업했다. 그의 신부는 원시인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확장인들은 더러운 육체노동을 혐오했고 나노봇의 유지보수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으로 여겨졌다. 그가 맡은 일은 확장인들이 사용하는 AI 로봇의 에너지셀을 교체하고 소독하는 것이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눈을 낮추고 확장인들이 내뿜는 데이터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척했다. 사실 그는 반응할 수도 없었다. 그의 뇌는 그 신호를 읽을 수 없었으니까. 그는 목표를 정했다. 오승균. 에너지 관련 거대 기업 퀀텀 파워의 이사이자 도시 내에서 가장 강력한 1세대 나노봇 군체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오승균은 매주 목요일 밤 개인적인 향락을 위해 아크의 지하 전용 항구에서 자신의 플로팅 요트로 파티가 열리는 근처 섬으로 이동했다. 준호는 수개월 동안 그의 동선을 분석했다. 그리고 나노봇을 이식하거나 추출할 때 사용되는 암시장의 의료용 장비, 신경 분리기를 입수했다. 이것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머릿속의 나노봇들을 특정 지점으로 유인한 뒤 이비인후과적 수술을 통해 추출하는 불법 장비였다. 사건은 비 오는 목요일 밤에 일어났다. 준호는 오승균이 요트에 탑승하기 직전 에너지셀 소독용으로 위장한 초음파 교란기를 작동시켰다. 오승균의 주위에 있던 보디가드 로봇들이 일시적으로 무력화되었다. 준호는 숨겨두었던 신경 분리기를 오승균의 목에 박아 넣었다. 강력한 전기 충격이 오승균의 생물학적 신경계를 마비시켰다. 준호는 오승균을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아크의 지하 하수관로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다. 지하 4층 준호의 방은 이제 기괴한 수술실로 변해 있었다. 오승균은 금속 침대에 묶인 채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확장인 특유의 은색빛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신경 분리기를 작동시켰다. 장비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오승균의 머리 주위에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했다. 너 이게 무슨 짓인지 알기나 해? 원시인 주제에. 오승균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데이터 스트림이 섞이지 않은 생물학적인 소리였다. 나도 보고 싶어서. 당신들이 보는 그 세상. 준호는 신경 분리기의 카테터를 오승균의 코를 통해 뇌접으로 삽입했다. 자기장에 이끌린 수십억 개의 나노봇이 오승균의 뇌척 수액을 타고 카테터 끝으로 모여들었다. 장비의 모니터에 나노봇 군체의 밀도가 시각화되었다. 은색 액체가 카테터를 타고 투명한 용기로 흘러들었다. 오승균의 몸이 경련했다. 뇌의 연산 능력을 지탱하던 나노봇들이 사라지자 그의 생물학적 뇌는 갑작스러운 부하를 견디지 못했다. 신경회로가 타들어가고 양자점들이 붕괴했다. 오승균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졌다. 그는 숨을 거두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은색 액체가 담긴 용기를 들었다. 이것이 바로 100만 배의 세상이었다. 그는 용기의 입구를 자신의 코에 대고 주입 버튼을 눌렀다. 나노봇들이 그의 내척 수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초기에는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 나노봇들이 그의 생물학적 시냅스에 강제로 접속하며 양자점을 형성하는 과정은 마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태양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고통이 멈춘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그것은 신세계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존재의 폭발이었다. 준호의 비명은 그 자체가 데이터의 흐름으로 변환되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그의 눈에 비친 지하의 지저분한 방은 더 이상 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숫자의 우주였다. 젖은 흙벽의 습도는 94.7%, 녹슨 구리 파이프의 산화 정도는 62.3%,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20.8%.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숫자로 변환되어 그의 의식에 직접 입력되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연산했다. 그의 사고 속도는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빛의 속도에 근접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0과 1의 데이터로 재구조화되어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그가 태어나서 들었던 모든 소리, 보았던 모든 장면이 손실 없이 재생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언어가 머릿속에 한꺼번에 구현되었다. 그것은 학습이 아니었다. 그냥 뇌에 저절로 새겨지는 것이었다. 그는 영어, 중국어, 아랍어, 심지어 고대 수메르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언어는 더 이상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정보를 분류하는 태그에 불과했다. 세상의 진리가 머릿속에 쏟아져 들어왔다. 양자역학의 이중성, 일반상 대성 이론의 시공간 왜곡, 촉근 이론의 11차원 우주. 그 모든 난해한 개념들이 직관적인 수식으로 이해가 갔다. 그는 우주의 기원과 종말을 연산할 수 있었고 생명의 본질을 분자 단위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아, 이것이구나. 준호는 0.000001초 만에 자신의 존재를 재정의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원시인 준호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처리 장치이자 걸어다니는 도서관이었으며 스스로 진리가 된 존재였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그는 완벽한 평온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100만 배의 지능은 그에게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나노봇 군체, 즉 오승균의 나노봇들은 이미 오승균의 뇌 속에서 누군가에게 해킹되고 있었다. 나노봇의 통신 프로토콜을 분석하던 준호는 기괴한 데이터 패킷을 발견했다. 그것은 나노봇의 양자 연산 코어에 숨겨진 백도어였다. 오승균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퀀텀 파워의 에너지 비리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자신의 나노봇 군체 내에 암호화하여 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비밀리에 추적하던 조직이 있었다. 경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와 퀀텀 파워의 내부 감시팀이었다. 준호가 오승균을 죽이고 나노봇을 빼낸 순간 해커들은 목표물이 바뀌었음을 감지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준호의 머릿속에서 연산이 미친 듯이 돌아갔다. 그는 오승균의 비리 정보를 분석했다. 그것은 도시 전체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정보였다. 경찰은 이 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혹은 인멸하기 위해 오승균을 추적하고 있었고 이제 그 표적은 준호가 되었다. 동시에 나노봇의 백도어를 통해 외부에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의 뇌 속에 형성된 양자점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EMP 전자기 펄스 신호가 데이터 스트림을 타고 쏟아져 들어왔다. 진리의 우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질서정연하던 숫자들이 노이즈로 변했다. 완벽하게 이해가 가던 우주의 법칙들이 뒤엉켰다. 100만 배의 지능은 이제 100만 배의 고통과 공포로 변했다. 준호는 도망쳤다. 그는 나노봇의 GPS 신호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뇌 속에서 방화벽을 연산했다. 하지만 외부의 공격은 너무 강력했다. 그는 익숙한 지하의 더 깊은 곳, 하수관로의 미로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은 그의 고향이자 그가 탈출하고 싶었던 지옥이었다. 수시간이 지났는지 수십일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준호의 시간 감각은 이미 붕괴했다. 경찰의 전술 로봇들이 하수관로의 어둠을 뚫고 나타났다.
그들은 준호의 나노봇 신호를 추적하여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다. 준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마지막 양자 점들이 EMP 공격에 의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다. 100만 배의 지능이 사라지자 세상은 다시 지저분하고 춥고 무의미한 지하방으로 돌아왔다. 진리는 사라지고 오직 가난과 절망만이 남았다. 경찰들이 그를 제압하고 금속 수갑을 채웠다. 오승균의 사체 유기 및 나노봇 불법 절도 그리고 1급 비밀 정보 소지 혐의였다. 준호는 자신을 끌고 가는 경찰들을 향해 그리고 차가운 지하의 어둠을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외쳤다. 그것은 확장인이 아닌 원시인의 목소리였다. 모든 이는 평등하다. 모두에게 나노봇을. 그의 목소리는 지하의 젖은 벽에 부딪혀 허망하게 울려 퍼졌다. 0과 1의 데이터가 아닌 원시적인 소리의 파동에 불과한 그 외침은 그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크의 높은 곳에서 확장인들은 여전히 언어 없는 데이터의 평온 속에 살고 있었다. 지하의 메아리는 그들의 세계에 단 한 줄의 노이즈도 남기지 못했다.